자, 지금 지하철 9호선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대책들이 지금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민들이 연호족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섰다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이동영 차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자, 일단 연호족이라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지하철 9호선 지금 난리인데요. 자, 연어는 어떤 생선인가요? 예.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살던 곳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지하철 연호족들은 자기가 타야 할 곳에서 타려고 하다 보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한 두세 정거장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부터 좀 탑승차를 해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 때문에 연호족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렇군요. 오늘 그 9호선 연장이 개통되면서 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네. 우려했던 대로 어떤 그 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저렇게 연호족을 자처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피해서 위로 올라가서 열차를 타기 시작하니까 분산이 되는 혼잡이 효과가 좀 있었죠. 덜 됐다. 거기에다가 지금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푸시맨 그동안에는 30개역에 한 90명 정도가 배치가 돼 있었는데 네. 오늘부터는 460명으로 대폭 늘려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만 타라는 수신호가 달려있는 이 깃발까지 예. 내걸었고요. 그리고 또 무료 버스 운행 이런 것들에 운행이 되면서 다소간의 혼잡 크게 줄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량에 한량, 그러니까 한 칸이죠. 지하철 그렇죠. 한 칸에 정원이 160명인데 380명, 야, 많이도 탑니다. 혼잡도가 240%라는 건데. 저게 평균치라는 거고요. 9호선 평균치. 그렇습니다. 이 출퇴근 시간대는 저걸 능가한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이 좌석이 54개고요. 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54명. 그래서 합치면은 대략 한 100여 명 정도 되면은 느슨하게 갈 수가 있는데 평소에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몰릴 때는 저 380명이 아니라 40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혼잡도 낮출 수 있도록 객차를 늘려라라는 요구가 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근데 윤정혜 기자. 네. 만약에 윤정혜 기자가 이 9호선을 탄다. 그러면 막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비좁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지 않을까요? 여성의 경우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추행을 걱정하는 여성들도 있고 예. 혹시나 의도와 다르게 성추행범으로 몰릴까 봐 걱정이 되는 그렇죠. 남성들도 있고 조마조마하겠어요. 다 피차 불편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동현 차장. 네. 지금 그러면 서울시에서 버스를 무료로 공급을 해주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오늘 각 언론에서 모두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여의도 이전에 있는 김포공항, 가양역, 염창역 이런 곳에서 이 여의도까지 가는 버스를 대폭 늘리고 무료로 운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외면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여의도까지 가고 말 게 아니라 강남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뭐 하려고 그걸 타고 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안 탄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거 타고 가세요 했는데 예. 이거 탈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안 탔다. 서울시의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이런 구간, 출발 지역에서부터 여의도까지 그 구간에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피해서 여의도까지는 이 버스로 가시고 그리고 나서 여의도에서부터 전철을 이용하세요. 이런 취지였는데 사실 갈아타고 출근 시간에 뭔가를 다시 갈아타고 교통수단도 버스에서 지하철 이렇게 갈아타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 크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 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것 때문에 지금 발등에 불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네. 그동안에 이제 시민의 어떤 여러 가지 편의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에 아마 더 이렇게 화들짝 놀란 건 아닌가 싶은데 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 서울시는 근본적인 증차에 대해서는 지금 20양의 증차 이외에는 계획을 내놓은 게 없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놓은 대책이란 것이 방금 아까 얘기했듯이 40여 대의 무상버스를 어떤 혼잡 구간에 임시 배치하는 건데 이것은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이 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민들이 불편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상버스가 만일에 분산을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그 구간에 유료 버스들의 반발이 또 예상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계속 미봉을 낳는 건데 네. 근원적으로 사실은 수요 예측을 제대로 잘못한 잘못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에 따르는 불편을 미리 예측해서 증차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못한 채 개통에만 급급해서
어떤 업적내기식의 이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런 것 같습니다. 당연히 9호선이 굉장히 그동안 혼잡했는데 연장하면 당연히 더 혼잡해진다는 거 삼척 뻔히 공부할 수 내다보이는 있었는데 대책이 없었다. 이건 반드시 비판을 받아야겠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하나 보겠습니다. 굉장히 길게 왔네요. 전원책 변호사께 질문이 왔습니다. 지하철 9호선 혼잡 구간에 무료 버스를 투입했는데 출근 시간에 혼잡한 곳이 9호선 구간뿐이 아니잖아요. 그 비용이 시민의 세금일 텐데 타 지역 시민들의 형평성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날카롭게 아주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예. 서울시가 무료 버스를 운행한 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과거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예, 양화철교가 문제가 되었을 때, 예. 그 당산역에서 그 합정역까지 이 셔틀버스가 왔다 갔다 이제 무료로 공급을 했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이 연장 구간 신논현역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이제 새롭게 개통이 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양역이라든가 염창역 이런 데서 대혼잡이 벌어질 거다. 예. 이래서 무료 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그걸 제가 오늘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미 버스 노선이 있는데 4대를 추가로 무료 버스를 투입을 하고 또 그것뿐 아닙니다. 20명 이상의 시민들이 우리 출근버스 하겠습니다 이러면 서울시가 무료로 버스를 공급을 해주겠다. 예. 그래서 50대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침에 6시부터 9시까지 버스를 빌려서 운행을 하는데 그 버스를 사와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서 운행을 합니다. 버스 회사에서. 그래서 600만 원의 비용을 쓴다. 그렇군요. 예, 매일 600만 원의 비용을 쓴다는 건데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출퇴근 때 혼잡한 곳이 가양역이나 염창역뿐이 아니거든요. 네. 푸시맨이 동원된 역이 무려 30군데가 넘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서울의 지하철은 지옥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서울 시민에게 무료 버스를 다 공급을 해주든지 네. 사실 이게 무상버스 얘기가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먼저 언급을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또 한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건데 이 박원순 서울시장 저도 개인적으로 참 존경을 합니다만은 이분이 너무 이게 보편적 복지 무상 시리즈에 목을 메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내년 그 가을에 20량의 이 기차가 지하철이 다시 도입이 될 때까지는 이 무료 버스를 계속 운행하겠다면 아마 다른 곳에 있는 서울 시민들, 복잡한 지옥철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들이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형평성 이야기 얼마든지 우리 시민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까지 잘 좀 고려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려야겠네요. 이동혁 차장, 서울시 얘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보니까 장기간 중요한 자리가 서울시에서 공석으로 뒀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보도가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서울시 산하기관 여러 개가 있지만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지하철을 관리하는 서울메트로 그리고 서울도시철도공사 있고 주택정책을 관장하는 SH공사 이렇게 큰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에서도 이 보통 자리가 아니라 핵심 자리죠. 서울메트로의 기술본부장 상임이사입니다. 그런데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9개월 동안이나 빈자리로 남겨두고 있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자, 뒤에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예. 다른 것도 좀 많이 있는데요. 네네. 자,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고 SH공사에서 공공주택 본부장, 정말 이게 임대주택 공급하는 핵심 이사 자리인데도요, 무려 10개월이나 자리를 비워두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지금 주택난 얼마나 심각한 지경입니까? 그런데도 이 공공주택 본부장 자리가 무려 10개월이나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굴 뽑긴 뽑아야겠는데 시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쪽에서 지금 그 박원순 시장의 행정에 대해서 아주 저격수를 자청하고 나서서 지금 그 특별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노근 의원 쪽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자기 측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주변 반발도 있고 해서 뭔가 이렇게 좀 눈치를 보고 적임자를 배제하고 내 사람을 심기 위해서 시간을 끌다 보니까 이런 공백 사태가 자꾸 빚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지적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노근 의원의 해석이 그런 건데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자리는 이렇게 오래 비워둬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적임자가 없다 보니까 이 공모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마땅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선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자리일수록 아무래도 찾다 보면 그 관련된 경력 있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인재풀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서울시만 해도 얼마나 큰 조직입니까?
그래서 정말 정부기관 못지않게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렇게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고르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은 좀 서울시로서는 궁색해 보이기만 합니다. 예. 자, 빈자리들 빨리빨리 채워주시기를 또 당부를 드려야겠습니다.